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급 늦더위에 올가을 첫 단풍이 예년보다 사흘 늦은 30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열대야의 일교차가 작아지면서 단풍이 고운 색을 띠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연휴에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기관들에 의료진 400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을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경쟁률이 7대1 정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원서 접수 기간이 남았고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의대를 고려하면 경쟁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의 우주 유영을 시도할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모두 4명을 태우고 떠난 우주 캡슐은 닷새간 비행하며 고도 1,400km에 도달할 예정이고 우주 유영은 둘째나 셋째 날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역대급 9월의 폭염이 가을 단풍의 시작도 예년보다 최대 5일가량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단풍 색도 평소보다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울긋불긋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가을산. 1년 중 자연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 가을은 이 선물 같은 시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역대급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지게 됩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으로 예년보다 3일 늦은 이달 30일 붉은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이후 오대산 10월 5일, 북한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15일, 한라산 10월 16일, 내장산은 10월 24일쯤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절정기는 산의 80%가 붉게 물드는 시기로 보통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설악산은 10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겠습니다. 북한산과 계룡산 등 중부지방에서는 열흘 정도 지난 10월 말쯤, 내장산은 11월 초쯤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산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올해 단풍색이 예년만큼 고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늦더위로 단풍이 제때 물들지 못한 곳이 많았죠. 보통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교차가 커져야 단풍이 곱게 드는데 요즘처럼 더위가 9월, 10월까지 이어지면 단풍이 예쁘게 들기가 힘든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급 여름 더위에 이어 찾아온 기록적인 가을 폭염이 1년에 단 한 번 자연의 선물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가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 매장 곳곳에는 에어컨 바람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한강공원도 밤늦게까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이 저녁 시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부채질로 땀을 식혀보기도 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파는 가게 앞은 운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9월이어가지고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료 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실내 매장 곳곳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밖에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 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이곳은 서울 망원 한강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 늦은 시간인데도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로 한강 둔치가 가득 찼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철퍼덕 몸을 뉘어보고 연신 음료수도 마셔봅니다. 바람을 맞으려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려보지만 좀처럼 땀은 식지 않습니다.
원래 평소에 20km 타고 한 5분 쉬고 바로 가거든요. 오늘은 쉬어도 멈추니까 더 땀이 마른 것보다 계속 나와서 사람들은 온종일 가을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속된 더위로 지난 8일까지 9월 첫 주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도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보다 9배나 많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기상청이 올해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라니냐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엘니뇨가 올해 5월 중립 상태로 전환됐고 현재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 라니냐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고 엘니뇨는 그 반대로 라니냐일 때 지구 온도는 0.2도 정도 떨어지고 엘니뇨일 때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라니냐가 발달하는 해 우리나라의 9월, 10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비가 더 많이 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고 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11월에도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인들의 첫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 등 4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닷새간 우주에 머물며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2새벽 5시 23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우주선 펠컨 9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9분 30초 뒤 우주선에서 분리된 1단 추진체가 발사장에 성공적으로 귀환하자 함성이 터져나오고 3분 뒤에는 2단 추진체까지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이들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은 이글루 모양의 우주 캡슐 드래건 안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선 미션 이름은 북극성의 새벽을 뜻하는 폴라리스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 장먼이 이끄는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퇴역 공군 조종사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이 함께합니다. 이들을 태운 드래건 캡슐은 국제 우주정거장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최고 1,400km 높이의 타원형 궤도를 비행할 계획입니다. 성공한다면 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됩니다. 민간인 비행사들은 캡슐을 타고 약 닷새간 우주에서 머물며 40여 가지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험은 우주 유영.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2명이 비행 3일차에 외부 우주선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됩니다. You know, it takes a lot of effort to move in the suit. You know, when it's pressurized. I mean, what looks like really, you know, like heavy clothing when it's unpressurized becomes super rigid when it's pressurized. 이들은 우주선과 끈으로 연결된 채 우주를 걸어볼 예정인데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 폰의 선구자였던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3단 접이식 스마트폰 트리폴드 폰을 내놨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상상이 실현됐다며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6과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3단 접이식 스마트폰입니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너비는 10.2인치, 웬만한 태블릿 PC만큼 큽니다. 두께는 3.6mm, 3겹으로 접어도 2겹인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6만큼 얇습니다. 접이식 키보드까지 갖추면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는 셈이 됩니다. 把电脑放在口袋里一机多能 真正的科技新物种. 가격은 사양에 따라 380만 원부터 45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폴더블 폰의 2배 넘는 가격에도 사흘 만에 400만 대 넘는 사전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存钱买吧，那肯定不是像比别手机可能要贵，可能能买2个吧，好，同样就是比较顶级的啊。
화웨이는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 행사와 같은 날 제품 설명회를 열면서 공개 도전장을 냈습니다. 시중 판매도 애플과 똑같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소비 성향 역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品牌发布激动呗，没见过这种支持国货，这种没见过3折叠的。 두 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내준 삼성. 왕좌 탈환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새로 공개된 애플의 에어팟 최신 버전에 보청기 기능이 탑재됩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저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담은 에어팟 프로 2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5분 정도 청력 검사를 받으면 에어팟이 보청기로 변환되고 주변 소리가 사용자 맞춤형으로 실시간으로 증폭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대화에 더 몰입할 수 있고 주변이나 환경에 연결될 수 있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15억 명이 난청을 앓고 있다며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프로 2가 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5곳 정도를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대형 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경증, 비응급 환자들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7,900여 곳의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는 야간, 주말 발열 클리닉 등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도 기존의 3배가량의 수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군의관 투입을 늘린 것은 군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1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민간 병원과 비교해 군 의료는 장비와 인력,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인데 이번 파견으로 전체 군의관의 10%인 250명이 이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의관들이 징집되는 건 정부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의 상시 의무 지원 대비 태세와 장병들의 건강권의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갑자기 군의관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고 해서 응급실 마비 등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의 차질이 계속해서 우려되자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400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월 3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탈장 증세 등을 보인 생후 4개월 아이가 130km 떨어진 서울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근 병원 10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한 달에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와 추석 연휴 기간 환자 증가에 대비한 단기간 일할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채용 절차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또 이제 좀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 추석 이전에 인력 확보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136곳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15곳 정도를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거듭 엄단 의지를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가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식의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4일차에 모집 인원의 7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사가 공개한 대학별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면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 37개 의대 수시에 모두 19,3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을 비공개한 서울대와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 차의 전원을 제외한 수치로 전체 경쟁률은 6.62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39개 의대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3,089명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3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251명, 20대가 57명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절대 다수였고 30대는 9명, 40대는 1명 순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모두 513건으로 피해 신고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 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딥페이크 영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 예방 교육부터 수사와 영상 삭제,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교육청과 검찰, 경찰과 함께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지우기 위한 한라인을 구축하고 수사와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까지 힘을 합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 7초 만에 평범한 사진 한 장으로 음란물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 익명 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며 피해를 키우는데 알고 보면 친구나 지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30%가 넘습니다. 피해자 개인 신상이 공유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녀 신상 정보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 대상이 된다든지 또 다른 딥페이크의 학교 폭력으로 변질된다든지 그런 리치아 가해가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딥페이크 24시간 삭제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시교육청, 검찰, 경찰과 범죄 예방 교육부터 수사, 영상물 삭제,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선 스쿨 핫라인을 구축해서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센터에 의뢰하면 24시간 내에 삭제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보안망을 통해 바로 피해 정보를 받아 영상을 삭제하고 서울 모든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딥페이크 추방 캠페인을, 가해자는 재범 방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모두 5일이지만 추석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 추석 이후 쉬는 날은 단 하루뿐입니다. 언제 귀경길에 올라야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정체가 예상되는 때는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측한 결과입니다. 먼저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을 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로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23%를 차지했습니다. 티맵 앱의 예측 결과를 볼까요?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추석 당일인 17일 낮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를 피하려면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13일 저녁, 귀경길은 마지막 날인 18일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게 좋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심야 연장 운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의 비율이 또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연휴에 휴가를 붙여 가족과 함께 가까운 일본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 이내 출국 경험이 있는 성인 1,27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2%가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답했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비율은 코로나 유행이었던 2020년 1.9%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두 자릿수로 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5일 연휴 탓인지 이틀 연차를 붙여 9일 휴일을 만들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3이 넘는 75.4%가 휴가를 붙여 쓰겠다고 말해 지난해보다 응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연휴 기간 가겠다는 해외여행지로는 일본이 31.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 태국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 부담이 덜한 단거리 여행지를 선호했지만 미국을 찾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명절 기간인 만큼 함께 여행할 사람으로는 가족과 친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연인이 20.5%, 혼자 가겠다가 12.6%였고 직장 동료와 간다는 응답도 4%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올해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20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역대 추석 연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거나 택배 보내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택배 파손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00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5분 만에 취소를 한 거거든요. 단지 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객이 늘고 택배 수요도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3,300여 건과 900여 건.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건이 전체의 18%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공권은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조건과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간인을 실은 우주선이 우주 유영을 위해 우주로 발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돈 약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우주 탐험 역사에 새 획을 그었지만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듯 우주여행을 떠나는 모습도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